신화학자인 캠벨은 융의 관점을 도입하여 수많은 신화들에 대해 연구했다. 이때 융은 무의식의 영역을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나누었다. 이때 개인 무의식은 후천적이며 개인의 체험이 쌓여 있는 곳으로 꿈과 관련이 되어 있다. 후자는 생득적으로 이루어진 인류의 보편적 지층, 즉 쌓여 있는 것으로 신화적인 원형 이미지들로 이루어져 있는 영역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화학자 캠벨이 융이 말하고 있는 개인 무의식을 끌고 와서 신화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특히 캠벨은 인간의 일생이 서로 유사한 과정으로 진행되며 이 과정의 오랜 반복에서 이루어진 것을 집단 무의식으로 보고 이것이 신화의 보편 구조가 되었다라고 말했대요. 그러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무의식이라기보다는 집단적으로 갖게 되는 신화적 원형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이 곧 신화의 보편 구조가 되었대요. 이러한 전제에는 그는 신화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동질적이고 보편적인 기본 구조가 인간의 성장과 발전을 상징하는 통과 의례 구조에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신화의 핵심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인간으로 살아가는 힘을 주는 재생의 삶을 가르쳐주는 데 있으며 신화는 어느 곳에서 채집된 것이든 다양한 의상 아래로는 똑같은 얼굴이다 라고 보았고 그 똑같은 얼굴이 원진실화라고 했다. 원질신화는 결국에 좀 다른 내용이어도 결국에 그 뼈대는 다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억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 바로 풀 수 있습니다. 1번 이 정답이고요. 2번 이야기의 서사 구조가 다양하다. 그 다음 3번 이야기 구조가 다 다르다. 그리고 전체 구조의 차이가 존재한다. 반응이 동일하다. 그 다음 5번 다양하게 원형 이미지가 형성된다.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서사 구조 자체는 물론 덧붙는 내용에 따라 조금씩 내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전체적인 뼈대, 전체적 서사 구조는 똑같다라는 게 결국에 기억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가장 적절하다고 본 거고요. 캠벨은 이 통과 의례를 분리인문 회귀의 과정으로 보았는데 그가 말한 원질신화는 이 통과 의례를 기본 구조로 가지고 있대요. 그는 신화에 따라 이 세 단계 중 어떤 과정은 생략되기도 하고 보다 복잡하고 세밀하게 서술되기도 하지만 보통 신화들이 겪는 구조는 이거를 따른다. 따라서 원질 신화는 바로 신화 속 영웅의 삶에서 나타난다. 영웅의 삶이 세계에서 초자연적인 경이의 세계로 떠나고 여기서 엄청난 세력과 만나 승리를 거둬서 동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현실 세계로 돌아온다. 떠나고 승리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 이게 바로 원질 신화의 기본적인 통과 의례라는 거죠. 분리, 인문, 회귀와 관련이 되겠죠? 자, 승리를 거두다. 뒤에 있는 6번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요. 승리를 거두다라는 건 어떤 좋은 결과를 얻다라는 의미에 가깝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건 5번이고요. 기부금을 거두다라는 건 물건 따위를 걷다라는 의미고 아이들을 거두다는 보살피다의 의미고 3번이랑 4번은 흩어져 있는 걸 모으다 이런 의미에 가깝겠죠? 자, 그리고 온 김에 원질 신화 구조의 기반이 되는 게 뭐였다? 통과 의례였다. 신화에 대한 캠벨의 주장과 관련되는 융의 주장은 여기서 집단 무의식이었죠. 정답은 3번이고 과정이 생략된다고 나와 있긴 했는데 그것의 이유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근거를 찾자면 1번이 기반이 되는 것. 통과 의례. 그 다음 2번. 융의 무의식 중에서도 집단 무의식을 얘기했고 생략되기도 한다라는 말이 이 문단에 있긴 하지만 그 이유는 안 나왔어요. 원질 신화에서 영웅의 삶은 출발, 입문, 귀환의 순차적 흐름을 보이는데 이 흐름은 통과 의례의 분리, 입문, 회귀 과정에 대응된다. 그러면 출발이 분리, 입문은 똑같고 귀환은 회귀죠. 출발 단계에서 영웅은 어떤 존재를 만나고 영웅으로서의 자신의 임무를 전해 듣죠. 이때 영웅은 자아를 각성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걸 거부하여 희생을 당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낯선 세계로 떠난대. 그리고 입문 단계에서 낯선 세계에 귀환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다 말하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시련을 겪어 처음에는 어떤 공간에 갇히고 그리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괴물들과 싸우고
보통 조력자는 노인의 모습인데 이것은 나이가 든 사람이 훨씬 더 뭐 경험이 많다. 이런 인류의 보편적 발상이 반영된 거고, 영웅이 물리치는 괴물들은 인간 내부의 야만성을 상징한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면 여신과의 결혼이 있는데, 이 여신은 모성성과 악마성을 동시에 갖고 있어서 영웅을 구원하기도 하지만 파멸로 이끌기도 한대요. 왜냐하면 여인이 숱한 성취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삶을 상징하기 때문이래요. 결국에 영웅과 여신이 결혼을 하게 되면 온전히 삶의 정체성을 이해할 정도로 성숙한 자아로 성장했다는 걸 의미하고, 이제 출발 단계에 세계에 있는 사람을 돕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존재가 된 거지. 하지만 영웅이 이런 존재가 되어도 귀환 단계에서 입문 단계 이전의 세계, 즉 내가 원래 살던 곳으로 귀환할 때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대요. 오히려 그걸 회피하는 경우에는 여인의 축복받은 섬에 그냥 아예 눌러 앉아 버리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대요. 그리고 귀환을 할 때는 적대 세력에 맞서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출발 단계 세계로 귀환하게 되는데 여기 조력자가 나타날 수도 있대요. 외부 조력은 출발 단계 세계 자체가 영웅의 귀환을 고대하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진 않는다. 그래서 결국에 낯선 세계에서 변화한 영웅이 그 변화를 다시 자기가 살던 세계에 적용하는 과정이 나타나죠. 영웅은 처음에 자기가 떠났던 세계와 실현을 주었던 낯선 세계를 통합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결국에 완벽히 통합된 자아가 된다고 하네요. 원질 신화의 이러한 서사 구조는 출발 단계의 세계와 입문 단계의 세계의 대립구조, 출발과 귀환의 대립구조와 같은 이양 대립구조 속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1번에 귀환하지 않은 이유의 이야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영원히 눌러앉아 버리기도 한다 라고 나와 있었고요.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기본적 이야기 요소는 출발 단계, 입문 단계, 귀환 단계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2번. 정답은 2번인데 분리 입문 회귀 통과 의뢰 구조는 맞죠? 인간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다. 네, 여기 지문을 보면 이게 정답이구나. 통과 의뢰를 분리 입문 회귀로 받고 그리고 이 통과 의뢰 자체가 인간의 성장과 발전을 상징한다라고 1문단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번이 적절한 거고요. 2번 순서가 일정하지 않다? 아니, 지문에서 순서가 일정하다고 했어요. 지문에 보면 여기 순차적 흐름이라고 3문단에 나와 있죠? 그 다음 3번 이항대립 구조에서 출발은 출발 단계의 세계에, 귀환은 입문 단계의 세계에 해당한다. 귀환은 자기가 원래 살던 곳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입문 단계의 세계가 아니라 출발 단계의 세계에 대응한다고 봐야 되겠죠? 4번 융은 개인 무의식을 후천적인 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4번처럼 선천적인 거라고 말하면 안 되겠네. 5번 신화 속 여인은 영웅을 파멸시킴으로써 파멸시킬 수도 있기는 합니다. 지문에 보면 구원하기도 하고 파멸로 이끌기도 한다고 되어 있잖아. 그런데 영웅이 통합된 자아가 되도록 돕는다라고 나오려면 여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도와줘야 되겠지. 그치? 통합할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결국에 여인과의 결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완벽히 통합된 자아로 다시 원래 출발 단계 세계로 오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앞에는 맞는데 인과관계가 맞지 않아요. 영웅을 파멸시키면 얘가 통합된 자아가 되기는 어려워.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원질 신화. 정답이 1번입니다. 재생의 삶이라는 상징성이 분리가 되었다라고 나와있는데 아닙니다. 지문에 보면요. 오히려 이 신화가 재생의 삶을 가르쳐주는 데 있다고 했어. 그러면 우리는 통과 의례를 통해서 이런 재생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분리됐다는 말은 맞지가 않죠. 그 다음 2번 출발 단계에서 영웅은 자신의 소명을 알려주는 존재와 만납니다. 여기 나오죠? 그 다음 3번 영웅이 출발 단계에서 살았던 삶의 세계 자체는 영웅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네, 여기 5문단에 있었고요. 귀환 단계에서는 앞 단계의 두 대립적 세계를 통합할 수 있는 존재다. 네, 통합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5번 괴물을 처치하는 건 인간 내면의 비합리성을 상징한다 라고 4문단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부 특별한 힘을 가진 물체 X를 탈취한 K는 그 힘으로 전 우주를 지배하려고 한다. 한편 K의 힘이 미치지 않았던 행성에서 평범하게 살던 A는 우연히 자신의 잠재된 능력으로 노인인 B를 구한다. A의 능력을 알아본 B는 A에게 K에 저항하는 군대에 함께 하기 위해 떠나야 한다고 말하지만 A는 거부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들을 다 죽여버리죠. 이게 바로 희생이겠네. 그러면 여기서 할아버지가 조력자일 거고 친구들이 죽는 건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서 희생이 당한 거고 저항군에 참여한 A는 K가 보낸 군인들로 인해 몇 차례 위기에 처하지만 B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깁니다. 즉 조력자의 도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M은 A를 훈련시켜서 K와 대등하게 싸울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강하게 만듭니다. 네, 이제 자아가 성장하고 있죠. 그리고 결국에 싸움에서 승리하고 자기 고향 행성의 재건을 돕는데요. 다시 고향으로 회귀한 거죠. 그래서 지금 3번이 정답인 게 군인들로 인해 발생한 위기 요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A가 극복했다기보다는 조력자인 B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싸우지 않았고요. 이것 때문에 미성숙한 자아에서 벗어나 성숙한 자아로 성장한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통 지문에서는 결혼이 성숙한 자아로 성장하는 거라고 나와 있는데 굳이 따지자면 여기서 훈련 얘기가 들어갔었어야 더 적절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았던 행성을 새로운 세계로 변화시키기 위한 귀한 관문의 통과 과정이겠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수 있었겠지? 5번, 능력이 강해졌다는 점에서 성숙한 자아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